저는 펜싱 준비했습니다. 네. 자, 퀴즈. 펜싱은 종목이 총 3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페, 오, 사브레, 사브르. 예, 사브르, 맞습니다. 하나만 더. 플레레. 오. 너무 예습한 티 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사실은 좀 전에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왜 이래요? 그냥 유식한 척 아는 척 하시면 좋잖아요. 사실은 정말 낯선 그 종목이에요. 아, 그런가요? 근데 뭔가 들으면 있었던 것 같아.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죠.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오고. 왜냐면 그 올림픽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활약하는 맞아요. 종목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죠. 나름 메달 효자 종목이죠. 근데 신기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왜 펜싱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자, 요 3 종목은 칼도 다르고 그리고 규칙도 조금씩 다릅니다. 칼도 달라요? 예. 퀴즈. 이 3 종목 중 가장 무거운 칼을 쓰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헐, 알리가. 찍는 거죠. 이럴 진짜 때. 감도 안 와요. 아예. 맞는 부분이 다르고 뭐 맞습니다. 발을 쓰는 게 다르고 그런 차이일 줄 알았는데 네. 칼도 다를 줄은 몰랐네요. 공격 유효 범위도 다르고 그리고 칼도 다르고 보법은 조금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는 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다큐가 되니까 적당히 자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칼만 한번 구분해 볼게요. 플레레는 칼 길이가 최대 110cm고요. 무게가 500g 정도 돼요. 네. 경기 보셔서 알겠지만 칼이 굉장히 가볍고 살짝 이렇게 휘죠. 휘청휘청하는 느낌. 네, 맞습니다. 에페는 길이가 거의 플레레랑 비슷해요. 110cm. 네,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것이 에페 칼이에요. 770g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딱 보기에 저거 에페 칼이다 라고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른 칼에 비해서 손 부분을 감싸주는 칼 손잡이 가드가 이렇게 좀 크게 있어요. 원래 게임에서 레이피어 같은 거 들면은 맞습니다. 네네네. 손에 이렇게 감싸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건가요? 예. 오, 정확합니다.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브르는 조금 칼이 짧습니다. 길이가 105cm, 무게는 한 500g. 길이가 조금 짧은데 그게 또 큰 차이가 나죠. 5cm면 정말 미미한 차이네요. 네, 근데 또 이게 엄청 총각을 다투는 스포츠라서 그 5cm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3칼 모두 펜싱 칼 끝을 보면 칼 끝이 뭉툭하고 또 스포츠니까 진검은 아니에요. 그치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보호구 굉장히 차려입고 스포츠 하지 않습니까? 그 펜싱 보호구가 방탄조끼 만드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근데 가끔씩 보면 그 세계 선수권 대회나 이런 거 하면 그 뚫을 때가 있습니다. 어머나. 네. 그럼 상처를 입나요? 그럼요. 어머.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이런 때는 있었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좀 사고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딴 쪽에서 봤었는데 그 펜싱 칼 있잖아요. 사과 깎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날이 날카로워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도 그걸 이제 잘 해가지고 하면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3 종목을 구분하는 아주 초간단 비법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으면 펜싱은 펜싱이야. 근데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딱 경기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으악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딱 달려든다. 이러면 사브르. 진짜요? 다른 종목은 괴성을 안 질러요? 아니, 좀 더 과격합니다. 네. 그러니까 펜싱이 딴 종목보다 좀 소리를 많이 질러요. 물론 그 이제 뭐 유도나 이런 이제 격투기 쪽은 그런 기압이나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펜싱이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이 기압이나 소리를 지르는데 유독 사브르는 기선제압을 한다든가 간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영화나 이런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그런 동작들이 나온다. 뭔가 챙챙챙 하고 뭐 칼싸움하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플레레입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착착착
전진하고 예, 예. 막 이런 그렇죠. 거. 이제 막 공격하고 방어하고 막 이렇게 뭔가 촉촉촉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면 그러면 에페는 어떻게 하냐? 끝없이 간만 봅니다. 계속 언제 싸울 거야 너네? 가끔씩 하나도 안 찌르고 그 라운드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머, 이유가 뭐예요? 한 방이 점수가 큰 거보다. 규칙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딱 보고 지금 에페 하고 있네 느낌이 나옵니다. 간만 보고 있네. 네. 이게 좀 이건 과장을 섞어서 말한 거고 이제 실제로는 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럼 선인장님은 어떤 종목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에페 좋아했었어요. 사브르는 그 올림픽에 들어온 지가 역사가 제일 짧거든요. 그래서 사브르는 좀 딴 데서만 보다가 올림픽에 들어오면서부터 좀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봤는데 요즘에는 사브르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좀 사브르가 인기 종목인가요? 점수가 많이 나나 보다. 저는 약간 이게 사브르가 한국인 특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규칙할 때 자세히 네. 설명하겠습니다. 간만 보는 거는 한국인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유도도 좀 너무 간 봐서 재미없어졌어요. 맞아. 자, 펜싱 역사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검술이 펜싱이죠. 현대에 와서는 스포츠와 그 무기 도검술로서의 펜싱이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원은 어쨌든 검술이고요. 언제나 궁금했어요. 아니 서양 애들은 어쩌다가 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철사 같은 걸로 사람을 찌르기 시작했을까라는 정말 너무 하찮아 보이지 않나요? 무기가? 되게 1도 공격력 없어 보이는. 저걸로 어떻게 사람을 찔러주기나. 뭐 하자는 거야 싶은. 갑옷이 두꺼워서 베는 거보단 찌르는 게 필요해서인가? 얇아야 뚫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전에 중세 할 때 준비하면서 저는 막 쓸데없이 검술 쪽도 막 살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검술도 칼 종류에 따라서 발달한 스킬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롱소드 검술, 레이피어 검술, 뭐 양손검 검술 이런 게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클레이모. 그렇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총기가 발달하게 되면서 무기로서의 검이 슬슬 시들시들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들고 다니는 게 약간 장식용, 신분 상징용 이런 식으로 검을 소지하게 됩니다. 원래 무기로서 레이피어들을 많이 쓰다가 칼을 점점 안 쓰게 되면서 도시 안에서는 좀 상징적으로 스몰 소드라는 걸 쓰게 돼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물론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망토 같은 거 두르고 칼로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뭐 레이피어 아니면 스몰 소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롱소드 이상은 이제 전장에 나가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칼마다도 검술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나라마다도 검술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 검술, 뭐 이탈리아 검술, 프랑스 검술 다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검이 이제 호신에서 상징성만 남았을 때쯤 17세기 후반인데요. 프랑스 쪽에서 검술이란 무엇인가 하고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발달해서 스포츠로서의 펜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펜싱 경기에서 보면 프랑스어로 다 공식어거든요. 프랑스어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뭔가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스포츠 종주국도 되고 그렇습니다. 맞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다 똑같이 검술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띠꺼울 거 아닙니까? 그 흔히 저희가 뭐 영화에서 보면 넌 날 모욕했어 하면서 장갑 던지고 이제 결투하잖아요. 그 규칙이 거의 대부분 에페라는 종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투라는 게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갈수록 좀 죽이는 건 너무 야만적이다. 그래서 피가 한 방울이라도 딱 나면 지는 걸로 규칙을 바꾸게 됩니다. 맞아. 옛날 소설 뭐 이런 데서 결투에서 져서 그게 알고 보니 그냥 피를 한 방울 흘렸다거나 뭐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국 리젠심을 보면은 맨날 결투하면 총 쏴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던데. 리젠 씨는 훨씬 또 후대니까. 네.
그 팔이 깊이 찔려도 이제 죽는 거지만 손가락 끝에 바늘만큼 상처가 있더라도 피는 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손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페 이제 컵 그게- 가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드의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레이피어 쪽에서 스몰소드 쪽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이렇게 막 휘어지는 칼로 도대체 뭐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레이피어만 하더라도 진검은 휘어지는 칼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칼이에요. 그런데 이게 후대로 가면서 결투용 칼 이렇게 되면서 좀 휘어지게 만든 것도 있고 죽이지는 않고 네. 승부만 내겠다. 콕 찌르기만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확실히 펜싱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방어구를 하더라도 다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부상을 입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휘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플레레 설명을 할게요. 플레레는 훈련용 에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투를 하기 전에 연습은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그 교양으로 칼싸움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훈련을 해볼까 하고 대련용으로 이제 하다가 발전한 종목이 플레레입니다. 그 에페 같은 경우에는 결투잖아요. 그래서 전신을 다 공격을 하거든요. 플레레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딱 몸통 부분만, 머리, 팔, 다리를 제외한 몸통 부분만 공격을 합니다. 이게 왜 공격 범위가 이렇게 좁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제일 이제 크게 지지를 받는 설은 당시에 보호 장비가 몸통 부분의 보호 장비만 제대로 된 게 있었다. 뭐 관절이나 이런 부분까지 그렇죠. 다 하기에는 네. 힘들었다. 자, 마지막 사브르. 사브르는 좀 플레레와 에페랑은 궤를 달리하는데요. 예전에 기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마상결투 뭐 이런 게 들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창으로 마상 경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기마병이 칼 들고 전장에서 싸우는 거 요게 스포츠화된 것을 사브르라고 합니다. 말이 없는데. 말이 없죠. 근데 말 타고 싸우는 건 조금 웃기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칼도 다릅니다. 레이피어나 스몰소드에서 유래한 검이 아니라 기마병들이 쓰는 세이버에서 유래한 칼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겠는가? 세이버가 나오면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안 그래도 지금 세이버는 유명한 세이버가 있죠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양치님이 전투 기술도 말 타고 달리면서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브르는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합니다. 그 에페와 플레레는 찌르기만 허용하거든요. 네, 그거가 대조되죠. 배기가 돼요. 네. 그리고 기마병이라 그러면 말 타고 싸우기 때문에 주로 공격이 상반신에 들어가겠죠. 그 전쟁에서 말을 탄 사람은 공격을 하는데 말은 죽이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해요. 저는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부터 노려야지. 다 쓰러지던데. 어쨌든 그것이 연결이 돼서 사브르는 허리 윗부분 상체만 공격 범위가 됩니다. 팔 같은 것도 다 포함해. 그렇죠. 네, 머리부터 해서 허리 위까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말 타는 느낌으로 좀 빠르고 과격합니다. 그래서 촉촉촉 이렇게. 검술과 스포츠 펜싱 조금만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스포츠로서 펜싱은 콕 찌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무게 이상으로 베면 그게 감지가 되면서 점수가 나는 시스템이죠. 예, 하지만 실전 검술에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콕 찔렀다고 상대가 죽지 않겠죠. 반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전 검술은 어떤 종류의 칼을 쓰든 간에 찌르기, 베기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살상이기 때문에 유효 공격범위 이딴 거 있을 리가 없죠. 네. 칼도 훨씬 무겁습니다. 아무리 작은 스몰소드라고 하더라도 1kg 정도는 넘고요. 레이피어 같은 경우에 뭐 1.2, 1.3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1kg 이상 되는 검 이렇게 제대로 원하는 곳으로 휘두르기. 그쵸. 그래도
양손검은 아니죠. 그렇죠. 한손검일 예. 것 같네요. 저 스포츠 펜싱에서처럼 당연히 연속으로 찌르는 그런 기술이 발달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스타일로 검술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스포츠 펜싱이라고 그러면 그 싸우는 장판 있지 않습니까? 피스트라고 하는데 피스트에서 거의 앞뒤로 움직이는 식으로 그렇죠. 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전 검술에서는 보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봐서 알겠지만 온 들판을 헤집고 막 벽도 타고 지붕도 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벽까지 타야 되나? 그럼요. 그래서 푸더크나 이런 게 완전 다릅니다. 그 다크 소울 같은 그 소울류 시작할 때 주로 처음 주어지는 무기가 롱소드. 롱소드 주죠. 네. 보통. 롱소드가 가장 기본 무기지만 그렇죠. 네. 네, 의외로 성능이 되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그 기본 무기를 끝까지 쓰는 경우도 많이 오, 아, 정말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잘 해주면 좋아서 자, 느리고 한타가 센 무기 아니면 빠르고 약하지만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어떤 쪽을 선호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공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호. 양손검보다는 한손검. 네, 한 방을 노리기보다 그 블러드본 같은 경우에 대검이 예. 사실 이제 약간 사기 무기처럼 돼가지고 왜냐면 대검은 넣었을 때 애들이 병직이 걸려가지고 반격을 못하니까 그 사이에 계속 대검으로 조지는 뭐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짧게 치고 빠졌다가 다시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선인장님은? 저는 양손검. 오, 이미 빠를 수가 없어. 내 몸은 이미 빠를 수가 없어. 대신 한 방을 노린다. 그쵸. 근데 이렇게 한손검을 양쪽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걸 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게임에서 지금 말하는 자, 현실이 실제로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칼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가방에 칼 한 자루 들고 다니면서 썰고 다니고. 아니 그때는 그 게임 플로우의 밸런스 자체가 양손검이 유행했을 때고 아하. 네, 초반부터 이렇게 제가 갈고 닦고 애지중지하던 칼은 양손검이죠. 아, 그랬군요. 오, 애지중지. 저도 한 방이 센 게 좋아요. 왜냐면 빠르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작이 좋아야 돼. 컨트롤이 어. 좋아야죠. 네. 아니 근데 또 양손검을 두면 이 방패를 못 들기 때문에 음. 가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아, 할 말이 많은데 너무 게임 이야기로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다시 네. 펜싱으로 아니요. 게임 이야기 계속 할까요? 아니 근데 그 간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손검은. 그러니까 그렇지. 뭔가 아까 양치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 가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살상력이 있겠어? 이런 느낌인데 양손검은 딱 들고 있을 때부터 포스가 다르잖아요. 그쵸. 한 방에 다 쓸어버리겠어. 뭐 이런 느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과시할 수 있고. 양손검을 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근력 같은 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니까요. 지금은 그 게임을 하지 않는데 모 게임에서 그 칼에다가 정령을 이렇게 깃들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한 종류의 무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양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손검도 있고 양손검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무거운 그런 한손검도 있고 정말 대검도 있고 막 이런데 정말 사랑하는 대검에다가 정령을 입혔어요. 그리고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매일 정령과 대화를 하고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 그랬네요. 정령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구해다 준다고 막 이렇게 내 등골이 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저는 그 예전에 본 영상 중에 태권도인데 정식 종목은 아니었고 뭐 약간 시범 경기나 뭐 이런 거였다고 알고 있는데 철권이나 스트리트 파이트처럼 이렇게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오. 이렇게 발로 찰 때마다 이제 게이지가 깎여. 딸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렇게 하면 진짜 재밌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봤었거든요. 보는 재미가 엄청 있겠는데요. 펜싱도 사실 펜싱은 약간 그런 그 이미 심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기 뭐죠? 방어구의 입력을 임의. 입력 받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그런 쪽에 볼거리를 신경을 쓰면 더 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지만 이미 많다. 네, 굳이 그 약간 조금 선수로서 자괴감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게이지가 다르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조금. 뭔가 너무 가볍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가?
내가 실제로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거니까 좀 또 다를 수도 있죠. 네. 봐도 잘 모르겠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 어디 득점을 한 건지 몇 점을 뭐 득점을 한 근데 건지 이런 거.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좀 더 직관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쵸? 네. 공놀이들은 공이 축구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세요. 그냥 들어가면 골에 들어가서 득점이죠. 득점이다. 역시 구기 종목. 하지만 아직도 오프사이드 규칙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지만 파울이래 하면 파울이구나. 하지만 어쨌거나 골이 들어가서 득점이 되면 좀 더 직관적이니까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패싱에서는 한 라운드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바우트라고 합니다. 그것도 프랑스어로는 그렇습니다. 뜻이 그냥 프랑스어로 한 경기, 한 시합 뭐 이런 뜻이고 개인전에서는 세 바우트를 진행을 합니다. 한 바우트는 3분이고요. 그러면 총 9분 동안 진행을 한다는 소리죠. 워낙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3분 내도록 이제 하고 나서 1분 정도 쉬고 그 다음 바우트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 시간 안에 15점이 먼저 난다. 그러면 그 선수가 승리합니다. 만약에 3바우트까지 갔어요. 그런데 15점이 안 났어. 그러면 그 중에서 점수가 많이 이긴 선수 쪽이 승리. 그런데 15점도 안 났는데 동점이야. 이러면 연장전 들어갑니다. 네. 1분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점수가 그 안에 났다. 그러면 그쪽이 승리. 만약 그때도 점수가 안 났다. 또 연장? 아닙니다. 연장전에서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승리. 우선권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플레레와 사브르는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선권이 있는 공격자가 공격을 하면 그 득점을 가져가는 거죠. 뭐 그 배구의 서브권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에페는 우선권이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결투에서 유래했다고. 그 무슨 우선권이 있어요. 찌르면 됩니다. 동시에 찔렀어? 그러면 둘 다 점수를 줍니다. 그럼 에페는 동점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승부를 냅니까? 승부 찌르기. 승부차기처럼? 그래서 에페에서 자꾸 간을 보는 거죠. 아.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플레레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통만 공격 범위잖아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연히 먼저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공격 범위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좁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격이 쉬운 편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플레레는 좀 보면 뭔가 칼싸움하는 느낌이 난다고요. 그래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칼싸움 느낌이 나요. 근데 반격이 왜 쉬운 편이냐라고 하면 락아웃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락아웃은 네. 프랑스어가 아니네요.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발음을 못합니다. 네네. 플레레 락아웃은 뭐냐면 펜싱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똑같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 시간 안에 공격했어? 동시타로 인정해 줍니다. 몇 시간에 맞았을 때? 그러니까 맞고 나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정해진 시간 반격을 안에? 잘했으면 블러드본의 리게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상대방한테 맞아서 피가 깎였잖아요. 근데 정해진 시간 안에 D를 넣으면 내 깎였던 피가 다시 차거든요. 뭐야? 왜 그래? 다친 건 다친 거지. 그게 엄청 유용하거든요. 오. 그게 있고 없고가 게임 진행에 어허. 되게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되게 좋아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퀴즈. 플레레의 락아웃 시간은 얼마일까요? 1초. 0.3초에서 0.35초입니다. 그렇군요. 1초면 몇 번을 찌를 수 있어요. 3초를 미쳤다. 사실 사람이 0.3초 안에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런 사람이 펜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순간 반응 속도가 되게 좋아야 되겠군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랬거든요. 반격이 쉽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락아웃 시간이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짧아요, 다른 데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너무 이렇게 막
짧은 시간에 슉슉슉 지나가니까 보고 있을 때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뭐야? 무슨 일 있었어? 맞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에페를 보는 겁니다. 아, 간만 보는 거 천천히 느긋하게. 자, 근데 이 락아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선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상대보다 0.3초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냥 반격된 거니까. 그 정도 늦게 찔러도 동시타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공격도 방어도 둘 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고요. 계속 칼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페도 설명해 봅시다. 에페는 결투 규칙 그대로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 어디든 찔러도 되고 동시타를 찌른다. 둘 다 점수를 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규칙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에페는 그 우선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막 그러면 동점되면 어떡해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서로 영원히 누가 먼저 찌를래 하고 이렇게 간보고 있고 막 이런 게 실제 경기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네. 비난의 포인트가 되지는 않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약간 이게 좀 길어진다 그러면 선수끼리 합의해서 야 이번 바우트는 그냥 제껴 다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동점이 아니고 뭐 내가 점수가 더 우선이야 우선권이 없어 그 계속 간보고 있으면 그러면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또 그게 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간봐서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수싸움하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경기의 일부군요. 네, 약간 이게 나쁘게 보면 아 느려 터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스릴 그런 것도 있죠. 약간 축구에서는 이제 시간 끌려고 막 공 돌리기 하고 그러면 욕 먹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체 근데 짧으니까 경기가. 끌어봤자. 네, 사브르 같은 경우는 플레레 에페와 아예 칼 자체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 배기 위주의 공격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플레레 이야기했을 때 락아웃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훨씬 짧습니다. 얼마일까요? 0.01초.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0.1초. 아, 양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0.01. 락아웃 시간이 0.17초. 17. 네, 원래는 이제 플레이랑 비슷했다가 이게 좀 조정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 시간 안에 반격을 하면 동시타가 된다는 건데 사실 진짜 0.07초 너무 그러게요.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으악 하고는 딱 들어가가지고 먼저 찌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펜싱 경기 보면 뭐 누가 이기는 거야? 지금 공격을 했어 안 했어? 그 사브르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면 이겼구나. 맞아. 환호를 보고. 근데 가끔 둘 다 좋아할 때가 있어. 근데 점수는 한쪽만 이제 뭐 파란불이 들어온다던가 이러고. 이거는 이제 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찔렀어? 근데 락아웃 안에 찌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약간 늦었다. 0.01초 늦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사브르가 딴 거에 비해 거칠기도 좀 많이 거칠거든요. 막 싸우잖아요. 싸우고는 서로 이겼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제일 좀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네. 가끔씩 보면 그 전기 보호 장비에서 전기 신호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비디오 판도까지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엄청 어필이 심하거든요. 네,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가끔 격투기 단체전은 뭐 5명씩 해서 서로 붙고 이렇게 뭐 5판 3선승제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냥 때로 좀 붙어봤으면 좋겠어. 5명이 다섯 명이 동시에 동시에. 10명이 이제 싸우는 그래야지 단체전이 아닙니까? 거. 싸움. 궁금하네요.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뭐 펜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번 찔린 사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되고. 그 놀랍게 아직 검수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쪽 단체전이 이거 조금 비슷하게 합니다. 오, 있어. 10번 찌르고 이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3명이야? 그럼 3대3이 딱 나와가지고 동시에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올킬로 이렇게 승부를 본다거나 아니면 점수제로 몇 번 찌르면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쪽이 승리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재밌겠다. 재밌겠죠?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이제 펜싱 개인전이고 단체전도 한번 봅시다. 네. 단체전은 4명이 출전을 해요. 3명이 실제로 경기에서 뛰게 되고 1명은 후보 선수입니다. 그래서 선수당 3바우트씩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총 9바우트가 진행이 되죠. 근데 양치님의 바램대로 떼쟁을 하는 건 아니고 1, 2, 3, 뭐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좀 바우트를 나눠요. 그래서 만약에 1세트에서 싸웠어. A와 A 프라임이 싸웠으면 두 번째에서는 A와 B가 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같은 선수가 그 9바우트 중에서 다시 안 만나도록 잘 짜놓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정해져 있나요? 중간에 막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네, 출전 순서는 좀 미리 정하고 뭐 중간에 부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선수 대신에 후보 선수가 들어가게 돼요. 한 번 들어가면 또 바꾸고 이럴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역시나 제일 잘하는 선수는 어디에 넣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에 역전을 노리면서 실제 이제 역전이 좀 잘 일어나는 게 사브르예요. 에페는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간 본다고. 그 역전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좀 쌓아가는 맛이 있어요. 근데 사브르는 시간도 워낙 짧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있는 거를 확 역전시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인에게는 왠지 사브르가 어울릴 것 같다. 겁나 빠르고 역전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게 좀 드라마틱하기도 합니다. 올림픽에서 펜싱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우리나라 출전하기 전에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사실 고백하자면 네. 올림픽 출전해도 안 봤군요. 잘 안 보고 그 뭐 이겼다고 하면은 음. 리플레이 영상 같은 거는 좀 봤지. 근데 콩님은 조금 올림픽 자체를 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기록 내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재미있게 보게 됐고 펜싱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보면서 재미를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이제 규칙을 아셨으니까 음. 다음 올림픽 때는 한번 좀 보시면. 좀 다른 시각으로 그럼요. 그리겠죠? 네. 하나 궁금한 건 펜싱은 그럼 올림픽 시작할 때부터 정식 종목이었나요? 아, 네. 1회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와, 요서 깊은 종목이었구나. 처음에는 플레레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에페 그리고 사브르가 맨 마지막에 추가됐습니다. 원래 또 개인전만 있다가 뭔가 떼쟁 비슷한 걸 하고 싶으니까 단체전도 넣고 때로 그랬습니다. 붙으라고 때로. 아무래도 왜 이렇게 때로 싸우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재밌을 것 같잖아요. 공성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진짜 정말 공성전 한번 해보고 진짜.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하고 리니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니지 아이디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이미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원, 투?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의외의 사실을 이제 알았네. 제가 네. 은근 NC 소프트 리니지 1, 리니지 2, 아이온 다 해보기는 했어요. 근데 네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쉽게 적응하기는 힘들었던 장르였던 것 같아요. 그쪽 바닥이. 맞아. 네, 그래서 그리고 또 PVP가 워낙 유명한 그러니까요. 게임이다 진짜 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저는 초보인데 계속 죽어가고 그러니까 좀 정부치기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 옆에서 버스 태워주는 사람 있지 않으면 힘들죠. 저도 MMORPG 진짜 하고 싶거든요. 저희 이제 녹음 끝나고 손잡고 뭐 할지 좀 정해봅시다. 이제 때가 되었나? 같이 새로운 거 뭐 하나 시작할까? 일단 아이디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요새 그래요. 할 만한 게 있는지 좀.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 세 가지 중 어떤 걸 제일 잘하나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펜싱으로 처음으로 메달을 딴 것은 몇 년도일까요? 기억 안 난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찍어봅시다. 나는 그 1900년, 1900년대도 안 아닐 돼? 것 같은데? 2000년대? 근데 연도를 잘 모르겠다. 한 2번 전 정도가 아닐까? 올해 베이징 있었나요? 아니 그렇게 짧단 올해가 말이에요? 도쿄 아닙니까? 올해가 아니고 제일 최근은 도쿄. 도쿄가 최근이었나요? 2020. 근데 그게 미뤄진 거였죠? 2020년 도쿄여야 됐는데 2021년에 2021년 했었죠. 그러면 나는 12년. 12년. 2012년? 응. 나는 2000년대 초반.
2000년 초반. 자, 정답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0년이라고요? 그래, 너 옛날부터 잘했어요. 정말 몰랐네. 이때 이제 메달을 딴 분이 남자 에페의 동메달, 남자 플레레의 금메달 이렇게 땄습니다. 둘 다 땄군요. 예. 올림픽 장면에서 저 예전에는 올림픽을 좀 정말 열심히 봤어요. 제가 좋아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올림픽 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때 되면 강제 소환돼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기억이 남는 게 그때 에페랑 플레레의 경기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펜싱 자체가 유럽 쪽의 인구가 워낙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펜싱 격언 중에 펜싱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유럽에서 태어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심지어 그랬는데 이때 금메달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펜싱에서도 최초기도 하지만 아시아 펜싱으로서도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몰랐네. 모든 메달이 다 값지고 그렇지만 그때 경기가 인상이 깊었던 게 워낙 긴장감 넘치게 진행이 돼요. 혹시나 다음에 또 올림픽 하면 특집을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경기가 정말 파급력이 컸나 보더라고요. 올림픽 끝나고 갑자기 우리나라도 펜싱이 돼? 이러면서 전국에 펜싱부가 30여 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30여 개. 그때 컬링 금메달 따고 나서 컬링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니 그런 거군요. 좀 재밌죠. 이 이후에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플레레의 남현희 선수 금메달 땄었고요. 그쵸. 예.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남자 플레레 에페 그리고 그 유명한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도 떴습니다. 당연히 여자 사브르에서도 금메달 나왔었고요. 여자 에페 단체전도 메달을 땄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2016년도에도 이제 리우 올림픽 했었는데 남자 에페 사브르 그리고 2020년도 제일 최근에 거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사브르 개인전, 에페 단체, 사브르 단체에서도 또 금메달 따고 여자 에페 단체, 사브르 단체에서도 메달을 땄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 조금 제가 자세히 말하진 않았는데 다 금메달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예,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 뭐 양궁, 유도, 태권도 이런 거는 당연히 잘할 것 같은 우리나라와 뭔가 잘 연관 지어지는 종목이지만 펜싱은 뭐랄까 남의 나라 주종목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느낌적 느낌이 아무리 봐도 우리 주변에 이제 취미로 펜싱을 한다 이런 사람도 없고 이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왜 펜싱 강국이 되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인적 자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펜싱계에서 좀 안 썼던 전법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로 풀기가 좀 그런데 그때까지 좀 안 쓰던 이제 공격 방법이라든가 방어 방법 이런 거를 해서 전략의 승리이네요.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신체적인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그쵸. 그 좀 팔다리가 짧다던가 그런 게 또 우세하게 또 작용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계속 메달을 못 따고 했는데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라고 했고 그게 먹혀 들어간 거죠. 멋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또 쇼트트랙 키울 때도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약간 전략적으로 이런 접근을 규칙이 있는데 했었죠.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해보자 했는데 펜싱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게 꽤나 잘 맞아 떨어졌고요. 물론 또 그 선수진과 코치진의 그런 힘을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역시 스타의 나라인가요? 그렇죠. 전략의 나라입니다. 펜싱 선수를 근데 잘생기지 않았나요? 이번에 올림픽 때 엄청 화제됐었잖아요. 다 잘생겼고. 요번에 그 리벤지전이라 그래가지고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굉장히 또 이렇게 핫했었죠. 그래서 2012년도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이 단체전이 2016년도엔 또 안 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 그 금메달 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했다가 2020년도 도쿄올림픽에서 또 했는데 다시 또 이제 타이틀을 지켜내고 근데 또 보호구를 벗고 보니까 얼굴들이 너무 잘생겼다 해가지고 왜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좀 해외 언론에서도 야 좀 간지난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아 그리고 그 선수들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경기할 때.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게 멋있게 다들 프로필 사진처럼 이렇게 다들 잘 찍어주셔서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근데 외국 선수들은 그냥 건물 벽에다가 대고 약간 포카 찍은 그런 느낌의 사진들하고 조금 많이 비교돼서 다들 이렇게 신수가 훤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아, 신경 쓴 보람이 있었네. 네. 외국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줄이야. 그렇죠.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경기는 아까 2000년도 올림픽 경기라고 했는데 사실 또 베이징 올림픽에서 플레레 남현희 선수도 굉장히 인상 깊죠. 그렇죠. 남현희 선수 정말 그때 화제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키도 좀 작은 편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경기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한때 좀 펜싱 경기 자주 볼 때는 플레레의 남현희 선수 경기를 좀 리플레이에서 본 적도 많이 있는데 정말 스킬을 잘 쓰시고 그런 푸더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최근에 예능 보니까 또 그 남현희 선수의 딸 또 펜싱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야, 이 될성 싶은 나무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좀 그게 티가 나는 게 남현희 선수는 지금 보면 막 연골이 다 상해가지고 아이고야. 남아있지가 않다고 그래요.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공 연골 막 넣어야 되는 그렇죠. 이게 또 유명했던 게 런던 올림픽 때 화제가 됐었던 건 사브르 김지현 선수의 금메달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화제가 됐었던 게 그 세상에서 가장 긴 1초 뭐 했던 이야기. 그거 엄청 억울한 일 있잖아요. 오심 때문에 피해를 입었었던 신아람 선수 경기가 있었죠. 그거 결국 번복 안 해주고. 안 해줬죠. 그 할 수 있다 유명한 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진짜 너무 영화 하셨던. 같은. 리우 올림픽 때 남자 에페의 박상영 선수가 그 유명한 짤의 주인공이죠. 그 종목이 에페였구나. 어허. 그 기억나요. 딱 그 장면. 이렇게 간 보다가 확 찔렀던. 그렇죠. 어. 간보다 확 찌르는 그게 정석이죠. 에페였어. 네. 양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그 선인장 제 이제 좀 펜싱 안 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메달 많이 땄으니까 아 맞다. 이게 메이저한 거 되면은 관심 식는다고. 그래서 좀 이제 집에서 한번 반출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홍대병인가. 근데 이제 좀 쉴드를 치자면 뭔가 잘하니까 내가 밤새 응원 안 해도 될 것 같은 안정감. 충분한 다른 네. 응원량이 확보가 되었어.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좀 해줄 것 같다. 길을 이제 실어줄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진짜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관심이 좀 많이 식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잘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할 때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룰도 좀 많이 알았고 그러네. 이제는 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펜싱 들고 오셨다고 해서 저는 혹시 선인장이 그 드라마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25, 21 네네. 그거 알았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드라마 25, 21 여기에 펜싱이 또 소재로 나왔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소소하게 펜싱에 입문하는 분들이 들었다고 그래요. 오. 드라마의 파급력. 어허. 자, 여러분 펜싱 클럽이 주변에 있으신 분들 없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무지했겠지. 놀랍게 선인장 옆집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펜싱 클럽이 있습니다. 놀랍다. 아, 이 동네 되게 신기해요.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한 있지. 혹시 트루먼 쇼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어딘가에 중계되고 있다. 옆에 그 친구들이 뭐 이상한 광고하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 펜싱도 광고 들어와 있는 거지. 트루먼 쇼라고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 부분이 있어요. 어허. 그 마트에서 그 계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인기 폭발이에요. 왜?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마트도 규모가 다르잖아요. 뭐 동네 마트도 있을 수 있고 역 앞에 큰 마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법 규모가 있는 마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언제부턴가 제가 가면 이렇게 아른 체를 하세요. 굉장히 웃는 표정으로 아우 고객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늘은 이거 사셨네 저거 사셨네 하면서 이제 저보다 훨씬 이제 나이가 또 있으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낯을 가리더라도 그걸 또 씹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이게 좀 싸서요 해가지고 사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게 갈 때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점심 때 갔어? 다음에 좀 저녁 때 늦게 가고, 오늘은 늦게 장 보러 오셨네? 뭐 이렇게 막 말을 걸으세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서 저분이 언제 일하나. 피해가고 싶어서. 약간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한데 약국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무 우리 팟캐스트 댓글이 너무 친한 척하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친한 척하면 조금 쭈글쭈글. 그래서 이제 약간 마트 가는 시간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께서 또 오늘은 좀 다른 시간대 오셨네요. 다른 분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어. 트루먼쇼다. 선인장 쇼다. 조금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그 마트나 그런 분들이 좋아할 상인 건지. 돈 쓰게 생겼을까요? 어차피 마스크 하고 있어서 모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스크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사람 잘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옷이 막 여러 종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똑같은 거 입고 가서 그럴까? 바꿔서 입고도 가봤습니다. 또 안 통하더라고요. 그 인기 있는 스타일들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스몰 토크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다 이 성향이셔서. 그분들 100% 이성향이죠. 이성향 아니면 고객한테 이렇게 말 걸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잘 말 안 걸지 않나요? 아이를 간파한 거지. 이들은 아이를 수집한다니까요. 수집 대상이 된 거예요. 간택당했네. 너무 무섭습니다. 되게 많은 아이들이 그 자주 가는 카페나 그런 데서 아메리카노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순간 그 카페를 못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그런 건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장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살까 싶은데. 아니 왜요?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펜싱 교실에는 가볼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 진짜로 한번 배워볼까 하고 가보기까지 했어요. 오. 네, 막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건 좀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됐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펜싱 입문을 하면 조금 좀 힘들어하는 게 방어구. 무겁겠네요. 네, 무겁기도 하고 여름엔 또 냄새 덥기도 나죠. 하고 냄새도 나고 입문자라고 그러면 그걸 덥석 또 사기는 좀 힘드니까 빌려 입을 텐데 남의 채취가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으니까. 그런 방어구를 끼는 것들 있잖아요. 검도도 그렇죠. 되게 냄새나고 그런 걸로 유명하고 복싱도 그 글러브 있잖아요. 글러브를 자기 걸 안 써요? 보통 초보자들은 이제 그 체육관에 있는 공용을 씁니다. 근데 그 냄새 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 거 사서 쓰는 게 좋고 그렇죠. 생각보다 취미로 펜싱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또 펜싱 클럽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 취미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제대로 된 루트라면 25, 21를 소개를 해야겠지만 넘어갑니다. 네. 저는 이번에 웹툰 또 들고 왔습니다. 웹툰엔 정말 많은 소재가 있구나. 자, 웹툰 신의 속도라는 제목입니다. 신의 속도요? 예, 신의 속도. 0.3초인가요? 0.17초. 예, 자, 주인공 치약머리색 주인공이 있습니다. 치약머리. 네, 민트색? 정말로 보면 치약 같습니다. 약간 민트색에 흰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공과 검은색 머리의 주인공 친구가 있습니다. 둘은 베프예요. 같이 펜싱을 배우고 있어요. 현재 중학생이고요. 첫 시작이 그 치약색 머리 주인공이 펜싱 경기에서 지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친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펜싱을 배웠는데 점점 친구한테 밀리더니 친구는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자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펜싱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친구가 자기도 그만두겠대요. 나는 너랑 같이 경기하는 게 재밌어서 했는데 너 안 하면 나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더 속상한. 재수 없는. 근데 친구 경기를 보면서 진짜 자괴감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는 털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의 친구를 설득해라. 너랑 같이 아니면 우리 학교 오지 않겠다고 한다. 우리 학교 패싱부에 쟤를 넣어야 된다. 하지만 너는 실력이 안 되잖니?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국제고 펜싱부 소속이고요. 너 실력이 안 되긴 하는데 비공식 입단 테스트에 통과를 한다 그러면 너도 우리 부원으로 받아들여 줄게. 자, 어쨌든 주인공의 운명이란 험악한 법입니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허. 그래서 주인공과 친구는 각자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가게 돼요. 저런. 주인공은 일부러 펜싱 따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학교로 갑니다. 원래 그런 법이죠. 스포츠만 하라. 그렇죠. 자, 주인공이 새로 들어간 고등학교에 운동부는 씨름부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첫 장면에서 지면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이긴 선수가 거기 씨름부입니다. 네. 펜싱하다 씨름으로 이게 무슨 넘어왔어요? 일일까? 씨름 만화였어요? 알고 보니. 이게 주인공이 펜싱부와 연이 닿아야 펜싱 웹툰으로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펜싱부가 없잖아요. 어느 날 하늘에서 펜싱부가 뚝 떨어집니다. 네. 신묘한 학교군요. 개연성은 주인공이 예전에 펜싱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음. 주인공은 당연히 펜싱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매니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허. 그리고 뭐 우당탕탕 펜싱부가 뭐 되는데 이런 식이죠. 아, 그럼 끝까지 그 선수로 하진 않고 매니저로 에이, 하는 거예요? 아니지. 선수 하겠지. 매니저로 시작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어. 지금 선수는 죽어도 안 해. 매니저만 할게라고 했지만. 아하. 결국은 선수가 부족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선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왜 막 단체전, 뭐 개인전 이런 거 규칙을 설명을 했을까요? 그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단체전에 나갈 단체전에 선수가 나가면? 부족한 거. 아. 이 모든 게 페이크가 아닐까요? 내가 알못이었네. 아니 내가 다 틀린 말 했을 수도 있어.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작가는 IRE라고 돼 있는 작가님이시고요. 이걸 알파벳대로 IRE라고 읽어야 할지 이레라고 읽어야 할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레진에서 완결이 났어요. 아, 레진이에요. 레진이면 유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014년에 연재를 시작했고 2016년도에 완결이 났는데 이제는 뭐 카카오 페이지나 다른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료가 아니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통 스포츠물이라고 하기에 조금 판타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판타지스러운.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부분이 판타지예요? 설마. 설마 진짜로 나는 그게 그냥 묘사인 줄 알고 그냥 상징적인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떨어졌나? 그건 아니고요. 아, 아니었구나. 제가 지금 목소리도 못 가듬겠는데 그런 식으로 또 드립을 치시면 드립이 아니고 진짜 판타지라면. 네, 제가 말하는 판타지는 그런 겁니다. 피구공 날리면 불꽃 정도 이제 휘두르는 아빠가 피고공 맞아 죽고 막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고등학생이 농구하면 NBA 수준으로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펜싱 많아요. 끝에서 막 이렇게. 그렇죠. 막 테니스 공 이렇게 쳤는데 사람들이 날아가고 막 이런 거. 그렇죠. 펜싱 칼 날리면 막 번개 치고 휘골이 바람 불고 이런 거. 근데 또 이게 좀 싫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설의 하도왕이 썼다. 이런 거 나오나요? 펜싱 웹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펜싱 막 웹툰이 하고? 하나 더 있다고. 놀랍다. 네, 충격적이군요. 몇 개 더 있는데 2개만 들고 왔어요. 몇 개 더 있다. 놀라운 웹툰의 세계. 제목은 인피니티입니다. 어허. 아까 치약색 머리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벽돌색 머리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네. 이 친구는 축구 선수예요. 특기는 피하기입니다. 어릴 때 피구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릴 때 모종의 사건을 좀 겪었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든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 공격하는 게 있으면 반사적으로 피합니다. 축구 선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격수가 날린 공을 피해서 큰 경기를 말아먹습니다. 이제 거기에 분노한 축구 부장이 주인공에게 주먹을 날리는데 그것도 피합니다. 아하. 미친 반응 속도. 펜싱 해야겠네. 그렇죠. 이 모든 공격을 다 피하는 걸 탐욕스러운 눈으로 펜싱부 부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 나의 펜싱 부원이 되라 이렇게 영업을 하죠. 근데 주인공이 축구부를 퇴부를 하고 이제 다시는 운동 같은 거 안 한다 하는데 계속 이제 플러팅을 날립니다. 여기에 축구부 부장이 또 합류를 합니다. 왜? 그 찌질이 왜 요즘에 부실에 안 보여? 뭐지? 하다가 보니까 퇴부를 했는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잡아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차저차해서 펜싱부에 끌려가서는 막 응어리진 게 있어가지고 펜싱 따위 안 한다고 막 했어요. 근데 여기는 펜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펜싱 따위 막 이거에 또 이미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자, 이 역으로꾼 주인공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동을 그만둘 수 있을 것인가? 그만두는 게 목적이에요. 자, 요 웹툰은 펜싱 선수 신아람 선수나 김시은 선수의 도움말이 들어가서 아까 앞쪽 웹툰에 비해서는 꽤나 현실성 있는 고증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만화답게 굉장히 컷이 역동적으로 이제 그려지거든요. 작가는 이오님이십니다. 숫자 2, 5. 네이버 웹툰에서 2021년도부터 연재를 시작했고 아직 연재 중입니다. 아, 아직 완결이 안 났어요? 네네. 다들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펜싱 선수가 되네요. 웹툰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 영화도 꽤나 많이 있는데 그냥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나의 펜싱 선생님. 에스토니아 영화이고 2015년 영화예요. 아, 에스토니아요? 네, 되게, 에스토니아가 어디 있는지 생소한 아시는 나라네. 분? 왠지 그리스 쪽 뭐 이런 발칸반도에 있을 것 같은 이름인데. 에스토니아 옆 나라를 말하면 위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는 그 러시아와 핀란드를 옆에 두고 있는 나라예요. 러시아와 핀란드. 네. 그래요. 제가 그 녹음할 때도 좀 찝찝했지만 녹음하고 나서 많이 찝찝하고 최근에 들어서 엄청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 러시아 편 했었잖아요. 네. 근데 작곡가 소개를 하면서 자, 이 나라도 옛날에 소련이니까 그냥 러시아로 퉁칠게요 라고 작곡가를 소개를 했어요. 네, 하면서도 굉장히 좀 찝찝했었거든요. 아, 이게 지금 완전 다른 국가인데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그 나라 국민이 설마 팟캐스트는 안 듣겠지만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에스토니아에서 막 듣고 있어. 놀고 노를. 아니 만약에 우크라이나 작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러시아였잖아요 라고 하면 정말 그쵸.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꼭 소개하고 싶었던 작곡가가 있어서 대충 퉁을 치는 꼼수를 부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그게 좀 그렇게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사과드리세요. 네,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또 올립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에스토니아도 좀 비슷하게 그 소련 쪽 소속이었다가 소련 연방이었어요. 예, 그렇죠. 91년도에 독립을 한 국가거든요. 소련 연방 전에는 러시아였나? 그 이전에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로 있다가 그 2차 대전쯤 해가지고 독일에 점령을 당했다가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영화를 이해를 하려면 역사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독일 쪽에 점령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독일군으로 징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독일군으로 싸웠다가 그리고는 소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적군이네. 그래 너네 적군에 가담했구나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을 반역자로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징집당한 것도 사실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처벌을 받고 하게 되니까 좀 암울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주인공이 엔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18살에 독일군으로 징집이 됐다가 전쟁을 하고 다시 왔더니 너 배신자구나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이 사람은 펜싱 네임드였어요. 근데 전쟁 겪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세상 풍파에 찌들게 된 거죠. 어쨌든 지금 그냥 있으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가명을 쓰고 사사사삭 시골로 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관리자가 문제잖아요. 교장이 갑자기 우리 학교 토요일에 스키 교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동네면 스키 할 법하지. 그렇죠. 예, 하지만 스키 장비 1도 없습니다. 아. 지금 나라는 전쟁 끝에 막 피폐화되고 이랬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 펜싱 네임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펜싱 연습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하나가 그거 뭐예요?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조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어떻게 셀프로 펜싱 교실이 열립니다. 교장은 스키 교실, 지금 하고 있는 건 펜싱 교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교장이 펜싱을 엄청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소련이잖아요. 봉건주의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다 이러면서 당장 문 닫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네. 자, 이 위기를 정확한 지점을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식도 이거랑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뭔가 귀족 스포츠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하겠습니까? 뭘 해야 하지? 서민적인 면을 어필한다? 고대 에스토니아 역사를 찾아본다? 비슷하게 접근해봅시다. 비슷하게. 역사적 접근 맞습니다. 역사적 근데 접근. 지금 에스토니아는 어디? 소련. 자, 그쪽은 무슨 주의? 공산주의. 자,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 누굴까요? 시조? 레닌이 혹시 좋아했어요? 좋아했었어? 레닌 말고 더 마르크스가 젊었을 때 펜싱을 했다. 마르크스로 세상에. 그러니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게 아니다. 아하. 마르크스가 했다는데. 훌륭하다. 그러네. 오, 정말 레닌보다 더 위로. 핑계거리다. 모든 인민이 나서서 연습해야 되겠구만. 인민이요. 펜싱검을 들라. 이렇게 해서 다시 펜싱 교실을 열게 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펜싱 대회에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냥 허접한 펜싱 선수가 아니야. 네임드야. 가면 다 거예요. 알아봐. 어떡해. 자, 과연 엔델은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펜싱 경기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딸 수 펜싱 있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 궁금하군요. 근데 몇 년도 영화예요? 2015년도 영화예요. 그렇군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오. 에스토니아에서 제작을 했나요? 예. 에스토니아에서 이 약간 전설적인 선수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워낙 생소하고 그런데 앞에 막 웹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 좀 이렇게 조그만 꼬꼬마들이 펜싱 배우 이러는 거 보는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잘하는 어른이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나는 펜싱에 1도 관심이 없다 하는데 이걸로 실제 규칙이나 그런 움직임 같은 거 보면 초보자한테 입문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역시 이렇게 룰 같은 걸 막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영화 같은 걸 한번 봐야 맞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 다음 올림픽 때는 이제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척하면서 볼 수 있다. 저게 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어지는 49화 3부에서는